선생님, 저는 하루에 3번씩 양치해요. 그런데도 이가 시리고 잇몸이 자꾸 내려가요. 이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양치하고도 치아가 약해지는 이유.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에 접어든 많은 어르신들이 양치만 잘하면 치아는 평생 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하루 3번 이상 양치. 치약도 좋은 걸로 강하게 박박 닦는데도 치아는 더 시리고 잇몸은 점점 내려가고 치과에 갈 일이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이유는 양치 습관이 틀려서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히 하면 더 빠르게 망가집니다. 노년기에는 치아가 더 약해지고 잇몸이 더 민감해지고 입속 침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젊었을 때 하던 양치 방식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72세 김명수 어르신은 하루 3번, 3분씩 30년 이상 습관처럼 양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앞니가 시리고 잇몸이 내려가서 치경부 마모가 생기고 칫솔질 후에도 입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너무 강한 압력, 과도한 연마제 치약 사용, 직사 직후 양치 이 3가지가 원인이었습니다. 양치 횟수보다 중요한 건 방법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젊을 때보다 더 부드럽고 세심한 양치 습관이 필요합니다. 치약, 칫솔, 시간, 압력, 타이밍. 이 5가지를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치아 건강은 양치질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양치질이 잘못됐다면 그건 칼로 종이를 자르듯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치아를 갉아먹는 습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약 속 이 성분이 치아를 망칩니다. 노년기에 피해야 할 치약 성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써온 치약. 이제는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치약 속 이 성분이 치아를 망칩니다. 노년기에 피해야 할 치약 성분. 선생님, 비싼 치약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가 시리고 입안이 헐어요. 혹시 여러분도 치약이 좋을수록 치아가 더 건강해질 거라 믿으셨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치약 속 이 성분이 당신의 치아를 매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치약이 오히려 독이 되는 이유. 치약은 청결을 위해 쓰는 것이지만 노년기에 접어든 몸에는 오히려 자극과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성분들은 잇몸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독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치약 속 성분 3가지. 연마제, 하얀 치아, 매끄러운 느낌을 내기 위해 들어가는 성분. 대표적으로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알루미나 등. 젊을 땐 괜찮지만 노년기에는 치경부 마모, 치아 표면 손상이 일어납니다. 이가 시린데 자꾸 하얘지는 치약을 쓰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계면 활성제, 거품을 내주는 성분. 그러나 노년기에는 입안 점막을 자극해 구강 건조증, 궤양, 허름 유발, 특히 입안이 자주 헐거나 쓰리다면 치약, 성분 확인 필수입니다. 합성 향료 앤드 과한 멘톨. 치약이 시원한 이유. 대부분 합성 향료 멘톨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멘톨이 침샘을 마르게 하고 입속 세균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74세 박영자 할머니는 입냄새 걱정 때문에 강력한 민트 치약을 썼어요. 그런데 이가 시리고 혀가 자주 헐어요. 진료 결과 구강건조 잇몸 퇴축 초기. 치약을 저자극 무연마 치약으로 바꾼 뒤 2주 만에 증상 완화. 좋은 치약 선택법. 무연마, 무계면활성제, 무향료 제품. 시린이 전용, 치은염 예방, 무불소 표시 제품 확인.
어린이 치약을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자극이기 때문. 치약은 많이가 아니라 콩알 크기면 충분합니다. 좋은 치약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치약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엔 약해진 치아와 잇몸에 순한 제품이 정답입니다. 입안이 자주 헐고 시리고 마르면 지금 쓰는 치약부터 의심하세요. 잘 쓰면 무기가 되지만 잘못 쓰면 내 입안을 매일 긁는 도구가 됩니다. 노년기 구강 건강. 치약부터 바꾸는 것이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게 닦을수록 더 망가집니다. 잘못된 양치 압력의 함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칫솔질이 강할수록 이가 더 빨리 닳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게 닦을수록 더 망가집니다. 잘못된 양치 압력의 함정. 선생님, 저는 양치할 때 힘줘서 박박 닦아요. 그래야 개운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개운함이 당신의 치아를 매일 조금씩 갈아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을 주면 건강해진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양치할 때 힘을 주는 게 제대로 닦는 거다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치아는 이미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세게 문지르면 치아가 닳고 잇몸이 눌리고 치아 뿌리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세게 닦을수록 생기는 문제. 식용부 마모증, 치아 뿌리 부분이 닳는 현상. 특히 어금니 바깥쪽에 V자 모양의 폐임이 생깁니다. 찬물만 마셔도 시린 증상 유발하고 시간이 지나면 치아가 쉽게 깨지거나 부러집니다. 잇몸, 퇴축, 강한 칫솔질 잇몸 눌림 잇몸이 서서히 내려감. 결과적으로 치아 뿌리가 노출되고 고정력이 약해지죠. 물이 충치 앤드 치주 질환. 뿌리가 노출되면 범랑질보다 약한 시멘트질이 드러나고 작은 마찰에도 충치가 생기기 쉬워 세균 침투 잇몸 염증 치아 흔들림이 발생합니다. 70세 정영수 어르신은 양치할 땐 그냥 세게 닦으면 개운해요. 소리도 나야 잘 닦인 것 같고요. 하지만 검사해보니 앞니, 잇몸이 내려가고 어금니, 치경부가 패여 있었으며 시린 증상 초기 뿌리 충치까지 진행 중입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단 하나였습니다. 힘 빼고 부드럽게 닦으세요.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힘을 빼고 양치하는 방법. 칫솔을 연필 잡듯이 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힘이 빠집니다. 칫솔모는 부드러운 걸 선택하고 미세모 또는 중간모, 앞뒤가 아닌 작은 원을 그리듯 움직이기 시작하면 잇몸과 치아 경계의 45도 각도로 되고 말이죠. 닦는 시간은 2분에서 3분. 세게가 아니라 오래가 중요합니다. 세게 닦는다고 더 깨끗한 게 아닙니다. 식용부 마모, 잇몸 퇴축, 충치의 원인은 강한 압력. 양치는 힘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연필 쥐듯이 잡고 작게 돌리듯 닦으세요. 건강을 위해 하는 칫솔질이 나도 모르게 치아를 갈아내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엔 부드러움이 당신의 치아를 오래오래 지켜주는 비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사 직후 양치하면 오히려 더 해롭습니다. 양치 타이밍의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음식을 먹고 바로 닦는 습관.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할 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 양치하면 오히려 더 해롭습니다. 양치 타이밍의 진실. 밥 먹고 바로 양치해야 이가 썩지 않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분 많으시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바로 양치하는 습관이 오히려 치아를 더 빨리 상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치는 빠를수록 좋다? 노년기엔 빠른 양치가 치아를 해칩니다. 식사 직후, 특히 과일, 김치, 커피, 주스 같은 산성 음식을 먹고 곧바로 양치를 하면 산으로 약해진 치아 표면이 칫솔에 갈려나가게 됩니다. 왜 식사 직후 양치가 위험한가요? 음식을 먹으면
심의 피가 산성으로 내려갑니다. 이 상태에서 양치를 하게 되면 치아 표면이 약해진 상태에서 마찰이 일어나죠. 그 결과 범랑질이 닳고 치경부 마모가 빨라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침 분비량 감소, 치아 재생 능력 저하, 잇몸 퇴축, 이 모든 조건이 겹치며 더 큰 손상 유발시킵니다. 71세 김순자 할머니는 아침마다 사과 먹고 바로 양치했어요. 치아에 좋을 줄 알았죠. 하지만 최근 이가 시리고 어금니, 경계 부위가 닳고 앞니 뿌리가 드러남이 일어났습니다. 검사 결과 치경부 마모 진행 중. 원인은 식사 직후 양치와 강한 칫솔질입니다. 올바른 양치 타이밍은 직후 30분이 가장 안전한 시간입니다. 식사 직후 침이 산성을 중화시키는 시간 필요하죠. 30분 후 치아가 회복된 상태에서 닦으면 손상 최소화. 예외는 있습니다. 끈적한 음식떡, 카라멜 등을 먹은 경우 바로 물로 헹구고 30분 후 양치. 입냄새 걱정된다면 무설탕 껌 가글로 임시 정리 30분 후 칫솔질. 식사 후 바로 양치하면 잔에 약해진 치아를 더 손상시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식후 30분 기다리는 습관이 중요하죠. 잔성 음식 후엔 물로 먼저 헹구고 나중에 부드럽게 양치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치아는 단단하지만 한 번 상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양치 타이밍의 진실. 이제부터는 속도보다 시기를 지켜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칫솔이 문제입니다. 노년기에 맞는 칫솔 고르는 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쓰는 칫솔. 지금 이 나이에는 오히려 독일 수도 있습니다. 칫솔이 문제입니다. 노년기에 맞는 칫솔 고르는 선생님, 치약도 바꿨어요. 양치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가 자꾸 약해져요. 혹시 칫솔은 몇 년째 같은 걸 쓰고 계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는 부분, 바로 칫솔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같은 칫솔로 계속 닦고 계신가요? 시중에 파는 칫솔은 대부분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70세 이상 노년기 치아와 잇몸에는 전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칫솔 하나만 바꿔도 시린 증상이 줄고 잇몸 출혈이 멈추고 양치 후 개운함이 달라집니다. 노년에 피해야 할 칫솔의 특징. 칫솔모가 너무 딱딱한 칫솔. 강한 칫솔모는 치아와 잇몸을 긁어냅니다. 특히 잇몸 퇴축이 시작된 분들에겐 치명적이죠. 부드러운 미세모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칫솔 머리가 너무 크고 뭉툭한 칫솔. 어금니 뒤쪽, 안쪽은 제대로 닦이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마찰만 증가하게 되죠. 작은 칫솔 둥근 머리 모양 추천합니다. 칫솔 끝이 날카롭거나 모양이 불균형한 칫솔. 디자인이 화려한 칫솔이 오히려 잇몸을 자극하고 출혈 유발합니다. 끝이 둥글고 정돈된 모양이 중요하죠. 76세 최철호 어르신은 마트에서 제일 센 칫솔, 제일 큰 걸로 골랐습니다. 그래야 한 번에 시원하게 닦이거든요. 그런데 어르신은 잇몸이 내려앉고 칫솔질할 때 피가 자주 나고 앞니 뿌리가 시리다고 하셨습니다. 칫솔을 부드러운 미세모, 작은 칫솔머리 3개월에 한 번 교체로 바꾸자 한 달 만에 출혈이 사라졌고 시린 증상도 완화되었습니다. 노년기에 맞는 좋은 칫솔 고르는 법. 모의 경도 소프트 또는 부드러운 미세모. 머리 크기 작고 둥근 모양. 손잡이 미끄러지지 않고 가벼운 재질. 교체 주기 2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 모양이 퍼지기 전 바꾸셔야 합니다. 잇몸이 특히 약한 분은 어린이용 칫솔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칫솔은 당신의 치아를 하루 3번 직접 닿는 도구입니다. 강하고 크고 거친 칫솔은 이제는 안 됩니다. 노년기엔 부드럽고 작고 섬세한 칫솔이 필요합니다.
칫솔만 바꿔도 치아 수명은 5년 더 늘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칫솔이 당신의 치아를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약국이나 마트에 가신다면 가장 먼저 칫솔부터 바꿔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혀 안 닦으면 입냄새 시작됩니다. 노년기, 구강 청결의 사각지대를 알려드릴게요. 칫솔질 잘해도 혀를 안 닦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혀 안 닦으면 입냄새 시작됩니다. 노년기, 구강 청결의 사각지대. 선생님, 양치도 잘하는데 입냄새가 난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치아는 열심히 닦았는데도 입 냄새가 나거나 입안이 텁텁하고 쓴맛이 느껴진다면 그 원인은 혀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입냄새의 70%는 혀 때문입니다. 혀는 우리 입 안에서 가장 넓고 가장 많이 쓰는 근육이지만 가장 소홀히 다뤄지는 곳입니다. 칫솔질만 하고 끝내면 혀 표면에 수많은 세균, 음식, 찌꺼기, 죽은 세포가 설태여에 끼는 하얀 막 형태로 쌓이게 됩니다. 결국 그게 썩어가면서 입냄새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혀를 안 닦으면 생기는 문제들, 만성 입냄새. 입냄새의 70에서 80%는 혀 세균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 입냄새는 혀 청소를 안 한 결과이죠. 입안 쓴맛, 텁텁함, 음식의 맛을 느끼는 미뢰 기능이 저하합니다. 노년기에 혀 감각 둔화 건조증이 더해져 불쾌감 증가하죠. 구강, 세균 증가, 잇몸병 위험 상승. 혀는 치아와 잇몸 사이에도 세균을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73세 박정순 할머니는 아침마다 양치를 꼭 하는데 손주가 옆에 안 앉으려고 해요. 입냄새 때문 같다고 남편이 그러네요. 확인해보니 치아는 깨끗했지만 혀 표면에 하얀 설태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드린 방법은 단 하나. 하루 한 번 혀 클리너로 혀를 닦아주세요. 3일 만에 텁텁함 줄고 가족들도 입냄새가 덜 난다고 말했답니다. 혀 닦는 법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 전용 혀 클리너 사용. 플라스틱, 실리콘 재질 추천 금속보다 자극적음. 하루 한 번. 아침에 닦기. 공복 상태의 설태 제거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회에서 3회 부드럽게 쓸기. 너무 세게 하면 구역질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혀 상처 주의가 필요하죠. 혀를 닦은 후 물로 입 헹구기. 남은 잔여물 제거. 칫솔로 혀를 닦는 건 비추. 칫솔은 너무 거칠어 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입냄새의 주범은 치아가 아니라 혀일 수 있습니다. 혀 청소는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하지만 절대 빼먹어선 안 됩니다. 전용 혀 클리너 사용 부드럽게 아침에 하기. 혀 청소만으로도 입냄새, 미각, 구강 건강이 확 달라집니다. 노년기의 구강 건강은 작은 습관 하나에서 갈립니다. 혀는 말하고, 삼키고, 느끼는 가장 바쁜 기관이지만 그만큼 더 관리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오늘부터 양치 끝에 혀 닦기 한번 추가해보세요. 당신의 입안이 훨씬 더 가볍고 개운해질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실치간 칫솔 안 쓰면 안 됩니다. 칫솔이 닿지 않는 죽은 구역을 알려드릴게요. 치아 사이. 그곳에 세균이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지실치간 칫솔 안 쓰면 안 됩니다. 칫솔이 닿지 않는 죽은 구역. 선생님, 칫솔로 잘 닦았는데도 충치가 생겼어요. 혹시 이렇게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치아를 하루 3번이나 닦고 있는데도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치아 사이가 자꾸 썩는다면 그건 칫솔이 닿지 않는 곳을 그냥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칫솔이 닿지 않는 죽은 공간이 있다. 칫솔은 아무리 잘 닦아도 치아 사이, 틈새 부위는 100% 닦이지 않습니다. 그곳이 바로 세균이 숨어 사는 죽은 공간입니다. 이걸 그냥 두면 세균이 썩고
잇몸이 붓고 물이 충치가 생기고 결국 치아가 흔들립니다. 노년기에 더 중요한 이유. 노년에 접어들면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 사이 공간이 더 넓어집니다. 치아 사이로 음식물과 세균이 더 쉽게 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닦았는데 왜 썩지? 라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70대 이영수 어르신은 치실은 젊은 사람들이나 쓰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귀찮아서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러나 검사 결과 치아 사이 충치, 잇몸 사이 염증, 비나는 양지, 치실과 치간 칫솔을 도입한 후 음식물 잔여감 사라지, 잇몸 출혈 감소, 잇몸 염증 호전. 어떻게 쓰면 될까요? 치실, 치아 사이 공간이 좁은 경우 사용합니다. 하루 1회, 자기 전 또는 점심 후 지지자로 치아 양쪽 벽을 감싸듯 문질러줍니다. 너무 세게 밀면 잇몸 손상 주의가 필요하죠. 치간, 칫솔, 공간이 넓거나 잇몸이 내려가서 틈이 큰 분들. 사이즈는 자신의 치아 틈에 맞는 것으로 선택 약국에서 테스트 가능. 하루 1회에서 2회, 식후 또는 자기 전. 치실과 치간 칫솔은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하세요. 둘 다 쓰면 더 좋습니다.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엔 세균이 쌓입니다. 그 세균이 충치와 잇몸병의 원인입니다. 노년기엔 치아 틈이 더 넓어져 더 필요합니다. 치실 또는 치간 칫솔. 하루 한 번만 실천해도 차이가 큽니다. 하루 3번 칫솔질만으로는 절대 건강한 구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틈, 그 작은 공간을 관리하는 습관이 당신의 치아를 10년 더 지켜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입안이 자꾸 마르면 치아가 먼저 망가집니다. 구강건 조증의 위험을 알려드릴게요. 침이 부족하면 충치도, 염증도, 냄새도 더 빨리 찾아옵니다. 입안이 자꾸 마르면 치아가 먼저 망가집니다. 구강건 조증의 위험. 요즘엔 입안이 자주 마르고 침이 잘 안 나와요. 말할 때 혀가 입 천장에 붙고 잠잘 때도 입이 마르네요. 이런 변화,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넘기셨다면 위험합니다. 구강건 조증은 단순 불편을 넘어 치아 건강을 무너뜨리는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침이 줄어들면 치아가 먼저 무너집니다. 침은 단순히 입을 적시는 액체가 아닙니다. 침은 입속 세균을 씻어내고 중치균을 억제하며 산도를 중화시켜 치아를 보호하는 입안의 천연 방어막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약물 복용, 당뇨,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등이 겹치면 구강건조증은 더욱 악화됩니다. 구강건조증이 부르는 문제들, 충치, 급증, 침이 없으면 세균이 입안에 오래 머물러 충치 유발합니다. 잇몸, 염증 증가, 세균막이 계속 잇몸에 남아 염증 유도하죠. 입냄새 심화, 세균 분해물과 설태 증가로 심한 악취가 납니다. 음식 삼키기 어려움, 노년기 삼킴 기능 약화, 침 부족, 질식 위험 증가하죠. 혀와 입술 궤양, 통증, 점막이 건조해져 자극에 약해집니다. 75세 김영자 할머니는 입이 마르니까 자꾸 물만 들이켜고 침이 없으니 말을 해도 목이 메어요. 구강검진 결과 혀 표면 설태 두꺼움, 입안 점막 염증, 앞니 충치 진행 중입니다. 구강건 조증을 개선 후 침 분비 회복, 충치 진행 멈춤, 통증 개선되셨습니다. 구강건 조증을 줄이는 생활 습관, 물 자주 마시기, 미지근한 물, 하루 6잔에서 8잔, 특히 기상 직후 식사 전, 취침 전, 무설탕, 껌 또는 자일리톨 캔디, 턱 근육 자극, 침 분비 증가. 단,
당분이 있는 캔디는 금지입니다. 침샘 마사지, 귀 밑 턱 밑 턱 아래를 원을 그리며 가볍게 자극, 가습기, 실내 습도 조절, 건조한 공기가 입안 점막을 더 자극하죠. 약물 확인, 혈압약, 이뇨제, 항우울제 등은 침 분비를 억제할 수 있음. 의사 상담 후 약물 조정 가능합니다. 침은 최고의 자연 치약입니다. 침이 줄면 충치, 염증, 냄새, 삼킴 문제까지. 구강건조증은 노년기 치아 건강의 핵심 변수. 하루 6잔 물 무설탕껌 마사지 습관으로 개선하세요. 치아 건강은 칫솔보다 침이 먼저 지켜줍니다. 입이 마르면 입안이 병들고 건강도 서서히 무너집니다. 오늘부터 침샘을 깨우고 당신의 구강 건강을 다시 살려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양치 잘해도 치아가 썩는 이유, 옷처럼 매일 갈아야 할 생활용품을 알려드릴게요. 칫솔 하나, 이 펭구는 컵 하나에도 당신의 구강 건강이 달려 있습니다. 양치 잘해도 치아가 썩는 이유, 옷처럼 매일 갈아야 할 생활용품. 나는 하루 3번 꼬박꼬박 양치하는데 왜 충치가 생기고 잇몸도 부을까요? 혹시 칫솔은 6개월째 그대로, 이 펭구는 컵은 몇 달째 그대로 쓰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구강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는 건 바로 그 생활용품일 수 있습니다. 양치보다 더 중요한 건 도구의 위생. 치아는 열심히 닦는데 왜 입안은 계속 나빠질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더러운 칫솔, 입 냄새 밴 양치컵, 눅눅한 수건. 이 모든 것이 세균의 온상이기 때문입니다. 치아 건강을 망치는 생활용품 리스트. 칫솔 3개월 넘기면 세균 덩어리. 사용 후 습기 입속 세균 화장실 공기. 칫솔모에 세균 수천 마리 서식하죠. 특히 칫솔모가 벌어졌거나 누렇게 변색됐다면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해결법. 칫솔은 2개월에서 3개월마다 교체가 필요하죠. 사용 후 물기 제거하고 세워서 말리기. 가끔 뜨거운 물에 헹궈 살균하기. 양치컵 물때 세균 곰팡이. 이 펭구는 물이 고이는 컵에는 겨 세균 이물질 타액이 남아있음. 물자국 냄새가 느껴진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해결법. 매일 씻고 완전히 건조하기. 일주일에 한 번은 식초 베이킹소다로 소독. 2개월에서 3개월마다 교체 추천합니다. 수건. 입 닦는 수건이 곰팡이 냄새? 입을 닦는 수건에 입안 세균이 남아 번식. 특히 공용 수건일 경우 감염 위험. 해결법. 수건은 하루에 한 번 교체. 햇볕에 말리기 또는 자주 삶기. 가능하면 치아 전용 작은 수건 따로 사용. 치약 입구에 묻은 찌꺼기. 치약 입구에 묻은 찌꺼기는 시간이 지나면 딱딱한 세균 덩어리로 변함. 치약 짤 때 입구에 직접 칫솔 대지 마세요. 해결법. 입구 닦아주기. 튜브 끝 눌러서 공기 닿지 않게 보관합니다. 74세 이정수 어르신은 양치는 잘했는데 칫솔은 1년 넘게 썼고 컵도 고무 냄새 나더라고요. 검사 결과 앞니, 잇몸, 염증, 충치, 진행, 입냄새 심함. 생활용품 정리 후 3주 만에 입냄새 줄고 잇몸 붓기 가라앉으셨습니다. 아무리 잘 닦아도 더러운 도구로 하면 소용없습니다. 칫솔, 컵, 수건 입에 직접 닿는 개인 위생 도구. 이들은 의류처럼 정기 교체, 세탁, 건조가 필요하죠. 구강 위생의 50%는 도구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칫솔은 입에 옷이고 양치컵은 입에 그릇입니다. 옷은 매일 갈아입으면서 왜 칫솔은 몇 달째 그대로인가요? 지금 거울 앞에 가셔서 칫솔과 컵부터 점검해 보세요. 그게 진짜 구강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기 치아를 살리는 하루 식습관 이 음식을 줄이세요. 를 알려드릴게요. 입에 들어가는 음식 하나하나가 치아 수명을 좌우합니다.
노년기 치아를 살리는 하루 식습관 이 음식을 줄이세요. 이를 잘 닦아도 자꾸 썩어요. 잇몸이 아프고 씹을 때 시큰거려요. 혹시 그 이유, 당신이 매일 드시는 그 음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충치는 칫솔이 아니라 식습관이 만든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단 걸 별로 안 먹어요. 설탕은 끊었어요. 그런데도 충치와 잇몸 질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단순히 단맛 때문이 아니라 당이 들어있는 음식의 타이밍과 빈도 때문입니다. 치아를 망치는 식사 습관들, 하루 종일 조금씩 먹는 습관, 사탕, 과자, 떡, 말린 과일, 견과류 등 음식을 오래 씹고 천천히 먹는 습관이 노년기에 오히려 치아에는 독. 왜냐하면 침이 줄어든 노년기에는 당 성분이 입안에 더 오래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충치를 유발하는 산이 하루 종일 유지됨. 끈적한 음식 자주 먹기. 엿, 떡, 말린 과일, 꿀, 조청, 견과류바. 치아 사이에 달라붙고 칫솔질로도 잘 제거되지 않음. 특히 노년기엔 잇몸이 내려가 있어 더 깊이 끼. 식후 단 음식 바로 먹고 양치 안 하기. 디저트는 입가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디저트 후 양치를 안 하면 당분이 입안에 오래 남아 치아를 부식시킴. 72세 정명순 할머니는 밥은 조금 먹고 대신 과일이랑 떡을 자주 먹어요. 입이 심심하니까요. 검사 결과 앞니, 충치 진행, 잇몸 사이 충치 다수, 음식물 찌꺼기 많이 남아있음. 직후 군것질 습관 줄이고 말린 과일 대신 사과, 토마토 같은 수분 많은 과일 섭취. 끈적한 음식 후엔 꼭 양치 또는 물 헹굼. 이달 뒤 충치 멈춤, 잇몸 상태 호전되셨습니다. 노년기 치아,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 실천법. 당류는 식사와 함께 따로 간식으로 먹지 말기. 하루 3번 식사 중에 단 음식 포함시키면 산 노출 줄어들. 딱딱하고 끈적한 음식 줄이기. 엿, 오징어, 말린 과일, 떡류 등은 주 1회 이내로 수분 많은 과일로 입속 정리. 사과, 배, 오이, 토마토 등은 자연 세정 작용 있음. 음식 후 30분 이내 룰로 헹군 뒤 양치. 당 성분이 오래 남지 않게 관리. 껌은 무설탕 자일리톨 껌으로 침 분비 증가 충치균 억제 효과. 단맛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빈도와 끈적임입니다. 입이 심심해서 자주 먹는 습관이 치아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노년기엔 씹기 편하고 입을 씻어주는 음식이 최고의 선택. 치아는 한번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80세에도 자기 치아로 고기 씹고 과일 베어 먹는 인생.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 시작은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0편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치아 건강,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 시리즈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주변 어르신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노년기 관절을 살리는 걷기 습관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